극단적인 편향 언론들이 반박할 기회 없이 하기 위해서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퍼뜨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그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겁니다. 민주국가라면 어디에서나 그렇겠죠. 그 여부를 검찰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뉴스타파는 이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면서 김만배 씨 육성 전체를 어제 저녁에 공개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고는 안 했고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그렇죠? 어떤 특정 언론들이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한 보도를 검증 없이 허위인 줄 알고 보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드러나니까 핵심은 거짓 여부가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짓 보도를 안 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론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언론에게 거짓 보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닐 것 같은데. 장관님, 그러면 한 가지만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뉴스타파 입장은 사적인 대화가 이어져서 그 매끄럽게 편집한 것 정도였다. 그리고 중수부의 윤석열 부장 라인이 봐주기 수사했다는 그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 보면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커피 타줬다라는 말이 돼 있잖아요. 기자님, 그걸 취지라고 이렇게 뚱쳐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어떤 사람이 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돈 받았을 수 있는데라고 그게 취지로 묶어지는 건가요? 정확한 말이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의도가 뭐였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야 자기들이 하는 건 관계없지만, 그리고 그걸 그걸 받아서 보도했던 언론들도 이례적으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러한 의혹 관련해가지고 여당에서 비판하는 것을 상당 무리하다, 대선에 대한 영향도 미미하다라는 식으로 좀 말이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대선 같은 거 선거 한 3일 남겨놓고 검증 안 되는 어떤 조작 뉴스를 탁 때리고 그게 영향을 안 줬으니까 나중에 괜찮다 이렇게 선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해서 밝혀서 검찰이 잘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제 어제 검찰에서 구성했는데, 이게 그 네이밍도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거든요. 그 사건이라고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둘 사이의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정치권의 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지. 법무장관이 판단하는 것은 없고 검찰이 잘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의 권력으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조작이다 이렇게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그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임무를 할 겁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 보시고 국민 눈 신경 안 쓰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니까 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입장이 같습니다. 당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야당 주도로 결국 부결이 됐는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건 제 개인 입장이고 그리고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이 대법원장 인준 부결이 진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 없는 이해 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범계 의원님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출장을 신고를 누락했다, 축소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어떻게 무시하시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도 취하시고 어떤 것이 드러나고 왜 그랬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뭐 조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근데 원래 개인 출장 같은 경우에 이게 법무부에서 다 지급이 되나요? 공무원은 개인 출장이 아니죠. 장관님,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법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랑 포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요거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포옹을 했다고요?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왜요? 장관님 인사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가장 많이 검증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정보 관리라는 객관적인 1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뭐 추천이나 비토하거나 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판단의 문제고요.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들이 자꾸 후보자들이 중도 퇴장하거나 아니면 청문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그걸 저한테 생각을 물어보실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특검이랑 투표 설명하신 분들의 피해 사실 공표로 고발한다고 하던데요. 왜 허위사실 공표로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나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설명할 때도 그거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결표까지 찍어주셨죠. 체포 동의안을 하는 이유는 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 특권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보시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고 그 조치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에 규정된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임무입니다. 과거부터 해왔던 거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구속은 실패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실패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경우에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사안에서 손꼽을 정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안에서 실제로 유죄 중형이 선고돼서 수감됐었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말씀하신 거 원래 검찰은 그거를 위주로 구속을 시키자고 했던 건데 안 된 거잖아요. 영장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의 기록을 하루 안에 단기간에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혐의가 입증되거나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잘 없어요. 그렇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에서 유무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나중에 저에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